한국 화단에 유리, 조각, 또 미디어 아트, 설치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미술 쪽에서 취약했으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시켜서 신인 발굴과 함께 대형 조각에 이르기까지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 8회로서 신인 작가 등용을 주제로 해서 뉴 드림이라고 해서 새로운 꿈이라고 주제를 해서 각 대학 14개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33인 젊은 조각전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인 6색전이라 해서 젊은 그 작가들의 회화 쪽도 지금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대형 조각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조형물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하고 또 여기서 와서 기업들이 직접 작품을 보고 작가를 만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이 전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젊은 신인 작가들 등용문으로 어렵게 마련하고 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인기 작가도 또 해외 작가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또 한 부분으로는 카나다의 밴쿠버 아트페어 또 대만의 더운게로의 그 아트페어하고 협약을 해서 한국 작가들이 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었고요. 또 현재 그 외국 화랑들이 11개가 지금 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제8회 조형 아트 페어를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조형 아트 페어의 전시 공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니. 특히 이 조형 아트 페어의 메인 작품으로 이렇게 막 소개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뿌듯할 텐데 디지털 회화의 어떤 가장 그 모던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입구에 있는 그 미디어 게이트에 그 영상을 제 작품으로 좀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더 확장돼서 그 애월과 비월 사이에 그 엑스페이스 미디어 기둥이 6개가 있어요. 이제 그 공간에까지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비를 모티브로 해서 그려온 지 17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제 삶에 이 나비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나비도 빛의 색으로 그리고 싶었고 보는 분들도 마음을 밝히는 그런 빛나는 색채를 어떻게 표현할까 매체에 대한 연구를 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작업은 실제의 빛과 또 물감의 색이 같이 한 화면에서 2차원 평면에서 같이 조화가 되게끔 만들어 본 작품이고요. 제가 지향하는 예술은요, 어떤 특정한 소수들만을 위한 예술보다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의 행복감을 주고 싶은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 빛의 나비를 보면서 제가 치유되고 힐링되었던 것처럼 저는 그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든 거기에 필요한 거기서 작가가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그 공간을 창작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부터 좀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회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회화, 사진, 영상, 미디어 그리고 또 설치 이렇게 작업을 다 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어떤 공간이 또 저에게 주어질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그 공간에서 또 제가 또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창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가 그 조형 아트 페어를 주관하고 있는 손성례 대표님의 청작 화랑이죠. 아주 컨템포러리하면서 약간 아방기아르드한 이런 작품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특히 김영원 조각가의 최신 작품들을 많이 소개를 했네요. How did we join this fair? So PLAS came to Art Vancouver, which is our art fair in Vancouver, Canada, and we are coming here and we're partnering and representing both cultures in opposite countries. The art fair in Seoul, PLAS is a beautiful event. It's very large. There's so many different types of artwork, and it's fun to see the different culture compared to Canada and North America. It's amazing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and learn to communicate, especially through face expressions if we can't speak your language, but we're trying our best. Yes, we would love to join again. It was a great experience so far this time, and we can't wait to make new connections. 여기는 아트스페이스 호화인데 다소 이렇게 팝아트적인 현대 미술의 주요한 경향이면서 많은 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번 그 조형 아트 페어에 어떻게 본다면은 에센스라고 할 만하죠. 젊은 신진 작가들의 33명의 입체 작품들을 모아놨는데, 일단 기법도 신선하고 발상이라든가 표현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어떤 조각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신진 작가들 33인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일반 컬렉터나 미술 애호가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부스가 바로 신진 작가 33인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를 하는 미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거의 아트페어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작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사진을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 촬영을 해요. 그럼 그 영상 촬영이 부분 이미지로 디지털 페인팅 하는 작업이고요. 작품의 제목은 레드-이어런 유니버스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드라는 거는 컬러를 상징하는 건 아니고요. 삶과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하면 피 하면 죽음을 상징할 수 있고, 또 레드 하면 또 열정, 에너지를 상징할 수 있는데, 피 하면 죽음이고 열정, 에너지는 삶의 에너지라서, 그래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또 평행우주, 다중우주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시공간 속에 저와의 교감이라 똑같은 하나의 이미지가 데칼코마니처럼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차원의 저와의 교감으로 표현되어진 건데, 근데 이런 유니버스 페르소나라는 거는 저는 제 작업을 하면서 저만의 우주 이렇게 표현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제가 나아가고 싶은 거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자, 여기는 비앙 갤러리 때 상당히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예를 들면 데이비드 하컨이라든가 혹은 이완이라든가 정광영이라든가 후사마 야유이, 이런 아주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아주 많이 컬렉션하고 이번 전시에서 특별하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로 본다면은 정말 이 조형 아트 페어의 수준이라든가 레벨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낙 이 비앙 갤러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좋은 작가들을 많이 소개해서 컬렉터들한테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갤러리가 바로
이 비앙 갤러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디션이 있는 이런 작품이죠. 이것도 역시 데이비드 하크니의 아이패드로 만든 작품인데 역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이 아마 데이비드 하크니라든가 제프 쿤스, 그다음에 뭐 데미안 허스트, 그리고 요시토모 나라, 쿠사마 야이 이런 작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최근 작품들이죠. 네. 우리 조은식 작가는 이렇게 뭐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이렇게 조금 뒤늦게 작업에 아주 열심을 해서 이번에는 아주 전형적인 채색의 아름다움을 정말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작가가 바로 우리 조은식 작가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형 아트페어에 출품을 하셨는데 분위기라든가 반응 같은 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그림에 참여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선생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작업, 그다음에 열심히 발표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렇게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형 아트페어에 출품하셨는데 느낌이라든가 반응이라든가 또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된 걸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네. 저는 여기 지금 뭐 조형 아트쇼는 이번 처음이고 저는 또 외국에서 한 25년 있다가 한 4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저를 좀 알리려고 요즘 조형 아트쇼도 좀 나가고 있어요. 이제 제 작품이 이게 누구 심포니 시리즈라고 어떤 선율과 그다음 파동 이런 것을 조화로운 기운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또 명상적이기도 하고 그런 걸 작품을 지금 유화로 나이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갤러리 구자민 대표입니다. 구구갤러리는 이번에 8작가가 참가를 했는데요. 조형 작가 2명하고 회화 작가 6명, 총 8작가가 출품을 하였습니다. 강영희 작가, 서양 화가가 그려내는 동양적 여백과 사유, 홍영표 작가, 한국인의 정을 고봉밥에 담다, 김영길 작가, 캔버스를 차고 나오는 종이상자의 입체적인 조형성, 성현웅 작가, 사회의식을 지니고 잉크로 위트 있게 세상을 풍자하는 돈키호테 화가, 홍아트, 독창적 스타일로 동시대를 재미나게 통찰하는 팝 아티스트, 임재석 작가 조각가입니다.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하는 조각가, 김현엽 조각가입니다. 작은 톱니바퀴에 기어인형이 만드는 작은 위로의 동화, 노춘석 마지막으로 화려한 칼라, 과감한 실험 정신의 포스트 모더니스트, 총 8명의 작가가 조형 아트페어에 출전하였습니다. 이 화랑은 KMJ 인천에 있는 화랑인데 여기는 아주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생명의 노래라는 작품을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전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김병종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쉐마미술관의 김재관 작가의 작품, 그리고 또 인천의 아주 중요한 작가인 김현옥 씨, 이 작가들의 특징을 본다면 아주 생명력이 있고 독특한 자기 작품 세계를 갖다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 KMJ 갤러리의 작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쉐마미술관장을 역임했던 청주의 아주 대표적인 기하학적 추상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특한 입체적인 작품 세계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문신미술상을 수상했던 아주 주목할 만한 한국 현대미술의 작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하학적인 그런 공간의 분할이라든가 색채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가장 집요하고 철학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가 바로 김재관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김현옥 작가의 작품인데, 이전에는 도자기 같은 것을 했었는데 아주 훨씬 더 색채와 형태, 그리고 리드미컬한 이런 작품들을 갖다가 선보이면서 최근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작가가 바로 우리 김현옥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위에다 잉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무늬를 많이 그리고 있고요. 사회의 어떤 그 불합리한 얘기들, 부조리한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송미진 작가의 부스인데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풍경을 모티브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무와 건물, 그다음에 나무와 사람, 이런 모습들을 갖다 아주 조화롭게 잘 표현을 하는 주목할 만한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축하합니다, 한아름 작가님. 오랫동안 정말 이 숲속의 어떤 그 나뭇잎처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 또 어떤 새라든가 혹은 병아리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포치시켜서 사람들에게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이런 작품들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버려지거나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흰머리 오목눈이라고 불리는 새는 보호종으로 되어 있는 새예요. 겨울철새이기도 한데 이 겨울철새가 저만의 판타지랜드 안에서 열대식물들이랑 같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도 아주 주목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이 세장가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장에 제가 그린 세 장 밖에 있는 이런 새들은 자유를 찾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새고, 이 세 장 안에 있는 새 안에 얽매여 있는 이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이 없는 그런 새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도남문 갤러리에 홍영표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전 작품은 조금 많은 것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제 생각을 많이 빼고 최대한 절제를 많이 한 작품들 좀 내놨어요. 컬러풀하면서도 아주 심플한 이런 작품의 형태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밑작업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서 좀은 단순하지만 무게감 있게 이렇게 절제된 작업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갤러리 1호는 훨씬 더 다른 부스보다는 김종학이라든가 이황 같은 약간 네임밸류가 있는 이런 작가들 외에도 저렇게 그 이완의 파나라든가 이런 작품 말고도 김바르라든가 최은주라든가 야나리 이런 작가들의 어떤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갤러리 1호의 아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전에는 태우 같은 작가를 많이 소개를 해서 아주 인기도 많이 얻었고 또 판매 실적도 좋고 그래서 미술 시장이 과연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갤러리가 바로 갤러리 1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En Italie. En Italie, moi, j'enseigne l'Académie des Beaux-Arts. Académie des Beaux-Arts Milano. Si. Et j'ai mon atelier à Pietrasanta. 아, 피에트라산타에 아틀리에가 있고. Où je travaille surtout la pierre, les marbles. 아, 이태리에서 주로 돌하고 마블 이런 걸로 작업을 많이 하시고. Des maires, des différentes personnes, des différentes parties du monde, qui ils donnent des pierres, que c'est les cadeaux de la terre, qui proviennent des autres parties du monde. 그 땅으로부터의 어떤 선물인 이 돌을 이 손 안에 올려놓은 것을 갖다가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다른 역시 같은 컨셉의 작품으로 제작을 한 거죠. C'est quelle année vous avez fait ce travail? Ça c'était de cette année. 아, 뭐요? 올해 작품이라고. 전부 다 이 작품들은 풍경이고요. C'est ce qu'il y a que c'est tout naturel. C'est la pierre qui fait elle-même le paysage. Moi, j'ai fait seulement des petites maisons. Si, ça c'est seulement la maison c'est fait avec la peinture. 이것은 전부 다 이제 그 대리석 위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한 건데 거기다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그 집 한 채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아주 심플하고 작가가 아주 담백한 그런 작품들을 제작을 하는 것이 이 작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